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14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8시 35분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미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사실 다른 분들이 가질 필요는 없죠. 저는 그냥 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은 본인의 전략에 맞게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다만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제가 가진 마인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동영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건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거래 전략을 만들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신다면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기왕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감안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과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분석을 할 때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오케이예요. 오케이. 무슨 뜻이냐면 고가나 저가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보다 낮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보다 높으면 그냥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과 하단선은 다 무시하고 편안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단선 밖으로 나가거나 하단선 밖으로 나가면 분석이 안 돼요. 여기서 안 된다는 것은 거래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거래에 부적합이에요. 요 OK라고 되어 있는 공간만 거래에 적합해요. 그래서 벗어나면 무시해요. 무시. 오르든지 내리든지 나는 몰라. 이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란 말이에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위로 벗어나거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아래로 벗어나면 나는 모르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20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볼벤 5 상단선과 볼벤 5 하단선이 있으면, 그죠? 그러면 요 공간 사이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위로 가도 상관없고 아래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가서 상단선을 넘을 때 여기가 매도고요. 하단선을 누를 때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여기서부터는 매수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건 하단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고요. 예. 아, 여기서부터 매도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단선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공간 내에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상단선 위에 올라타야 이거는 이제 매도할 준비가 된 거네요 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반대로 하단선 밑으로 내려가야 이건 매수해 볼 만한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단선도 닿지 않고 하단선도 닿지 않은 그 애매한 공간에 있을 때는 그냥 나는 모르겠다 라는 거죠. 이게 제가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짬뽕해서 딱 보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로 봉이 나가버리면 나는 모르겠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밑으로 봉이 나가버리면 나는 모르겠다. 그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5 상단선과 볼린저 밴드 5 하단선 사이에 공간에 있을 때는 나는 모르겠다. 상단선 위로 올라타면 매도, 하단선 밑으로 주저앉으면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봉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란, 그죠? 하락 추세란. 하락 추세는 뭐냐 도대체? 하락 추세는 요 차트에서 봤을 때 요 빨간색 굵은 선 있죠? 이 빨간색으로 된 굵은 선이 아래를 향하는 것이 하락 추세예요. 요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락 추세가 봉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점선이 봉이랑 붙을 때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도 점선으로 된 상단선과 봉이 붙지 않으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봉이랑 저 상단선이랑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의 힘이 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보통 3번, 저 부딪힌 시점으로부터 3번, 3개 봉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서 붙었죠? 요게 9월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0월, 그 다음에 11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의도적으로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단선과 충돌을 제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는 사실은 요 실선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실선과 만나야 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실선과 만나지 않고 그냥 점선 밑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점선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실선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굵은 실선을 만나는 그런 스케줄로 보통 가기 때문에 봉 3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점선으로 맞고 가면 봉이 하나 또 늘어나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태의 봉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게 11월, 이게 12월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는 12월 달까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10호가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10호가 올라온 것을 보고 와, 드디어 상승이 시작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아직 월봉은 하락 추세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말까지 지금보다는 꽤 높은 수치까지 올라와 줘야 하락 추세에서
그나마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지금 정도 수준으로 이번 달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12월 달까지 계속 하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월봉의 시가가 얼마냐면 399예요. 이번 달에 시가가 399입니다. 399. 그 얘기는 이번 달에 399를 넘지 못하면 계속 하락의 힘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머릿속에 399를 기억해 두세요.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지금 상단선의 위치는 392 정도에 있어요. 다음 주에 상단선의 위치는 391에 만들어져 있고, 그 얘기는 399는 올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주봉이 충분히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391에 있고 이거는 392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399에 있는 월봉의 시가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399까지 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월봉은 음봉으로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주봉이 양봉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강하게 상승이 올 수 있는 환경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도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2주 동안에 봉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특히 중요한 건 다음 주가 아니라 마지막 주요. 왜냐하면 이 봉을 양봉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상승으로 돌리려면 양봉으로 만나야 돼요. 다음 주에 양봉으로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음봉으로 쏟아지면 진짜 그게 최악이에요. 중요한 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양봉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 계속 저 상단선의 높이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는 게 봉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양봉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양봉을 그려가는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봉을 그릴수록 상단선은 높아지고 하단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음봉을 그리게 되면 상단선이 내려오고 하단선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봉이 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봉이 어떻게 마감할 거냐가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주봉을 어떻게 양봉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마지막 주에도 양봉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계속 관찰해 가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하락 추세는 아직도 2주 동안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내일 의미 있는 상승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락 추세는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후에 주봉이 월봉의 시가인 399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월봉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거고요. 그러면 2주 동안에 주봉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봉을 그린 보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주봉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주봉 두 개,
주봉이 두 개잖아요. 주봉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주봉 두 개를 일봉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볼게요. 자, 이제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을 보면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늘었죠. 예. 거래량이 늘었네요. 자, 잘 보세요. 요렇게 일주일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금요일이고요. 이게 다음 주고요. 이게 그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투자 심도 있죠. 이걸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시킨다. 이게 곧 뭐다? 예. 봉이 무너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봉이 무너지려면 투자 심리도의 방향을 훼손시켜야 돼요. 투자 심리도의 방향을 훼손시켜야 되는데 투자 심리도의 방향을 훼손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일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도는 상승으로 한번 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에 0구간 있는 구간에서는 하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1구간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1구간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0구간, 1구간이 있는 건 고가는 여기에요. 이게 월, 화, 수, 목요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락을 할 거다 그러면 월요일과 목요일 둘 중에 한 날에 고가가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 전봉의 고가보다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전봉의 고가보다 낮아지려면 전봉의 고가가 높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봉의 고가가 높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전봉 고가가 높다라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봉 자체의 고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해당 날짜에 개파락이 왔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파락이 와야 오는 거지. 그냥 봉만 살짝 보고 이거는 개파락이 나올 봉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파락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봉 고가를 의도적으로 높인다라는 것만 보고 체크를 하는 거죠. 봉 고가가 높다라는 건요. 종가랑 멀다는 얘기예요. 종가랑 고가랑 멀려면 윗꼬리가 엄청 길든가 아니면 장대 음봉이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가를 하락시키려면 고가를 하락시키기 전에 전봉에 고가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봉이 음봉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락이 와야 되는 건 내일이거나 다음 주 수요일인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라. 그러면 내일 음봉 내고 월요일날 하락하는 방법, 수요일날 음봉 내고 목요일날 하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연결해서 볼 때 목요일에는 사실 고가만 1구간이지 종가랑 저가는 0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든 종가를 하락시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다음 날, 그죠? 요 금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에 저가 투자 심의도는 1구간, 종가 투자 심의도도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결국에 금요일 날 종가가 하락해야 된다라는 거. 1. 그 다음에 전봉의 저가를 깨야 돼요. 그래야 저가 투자 심의도가 하락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그 전날 봉이 저가를 깨기 쉽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가랑 저가랑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음봉이라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봤을 때는 수요일에 고점을 찍고 목요일에 하락을 시작할 건데, 목요일에 봉은 음봉으로 끝나야 금요일에 목요일 저가를 깨기가 쉽고, 목요일에 저가를 깼더니 종가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금요일이 어떤 날이냐? 22일입니다. 날짜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저는 21일, 22일, 20일 여기 있죠? 요 세 날짜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일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21일에 고점을 낮추고 음봉을 그리면 22일에 하락하면서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의 고점이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다음 주 시가를 딱 보면 알겠죠? 다음 주 시가를 딱 찍으면 주봉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딱 자리를 타다닥 잡을 거기 때문에 상단선을 보고 예상 고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고점이다. 그러면 이제 쌍봉 형태가 되는 거고요. 쌍봉 형태가 되는 거고, 내일이 고점이 아니고 월요일 날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일을 기점으로 외봉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건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요일 날 하락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은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한 7일 정도 돼요. 7거래일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그럼 7거래일 안에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동시에 붕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승폭이 크지 않아야, 그죠? 만약 400이나 410까지 가면 380을 다시 붕괴해야 되니까 30%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한 15포인트 안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점을 그린다 그러면 395 원저리, 395 원저리 정도에서 하락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이게 담보된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주에 상단선의 위치를 쫙 보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단선의 위치는 391에 하나가 있고 395.73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의 고가는 395.73보다는 높지 않을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를 넘지 않고 하락해서 다음 주에 종가는 여기요. 385보다 낮으면 됩니다. 385. 그러니까 95를 넘지 않고 85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저가하고 거리가 10%도 안 돼요. 그건 마지막 주에 그냥 붕괴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시가를 딱 찍으면 대략 목표가가 그때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치는 일단 이번 주에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만약에 내일 주봉이 이번 주 시가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전략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가가 386이잖아요. 그럼 제가 386까지 한번 빼볼게요. 386까지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목표치는
393.80 정도거든요. 그리고 매도가 시작되는 자리는 의외로 388부터 매도가 가능해져요. 그 얘기는 이제 반등 목표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든 아니면 보합이든 시작해서 주봉을 음봉으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봉을 음봉으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좀 더 수정을 해볼게요. 예. 주봉을 음봉으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봉이 음봉이면 다음 주에 고가는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을 확률이 꽤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마감을 해요.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 그러면 그 상단선의 위치가 주봉상 다음 주 상단선의 위치가 이번 주 고가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면 395 라인까지는 한번 반등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매도가 가능한 날짜는 내일과 다음 주 수요일 정도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진짜 공격적이야. 난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내일 지수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매트릭스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들으셨다가 실제로 봉이 움직이는 거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절에서 0구간을 만들고 1구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은 받아들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요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동안 충분히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아마 아래로 쏟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의 구조, 주봉의 추세, 그 다음에 월봉의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의 흐름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일봉은 왠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와, 이거 드디어 이제 상승 시작하는 거 아니야? 끝내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정작 돈의 흐름을 보면요. 저는 사실 차트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차트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를 개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오늘 개인이 1151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3845억을 매도했어요. 현물을. 그 얘기는 외국인은 상방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외국인은 상방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기관이 5037억을 샀다라는 건 이 5037억이라는 돈이 드디어 상방에 배팅했다라는 게 아니라 옵션 포지션 먹으려고 들어온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물을 보세요. 선물을 보면 외국인이 1098억을 샀는데 이 1098억이라는 선물은 그냥 기존에 들고 있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청산한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재 들고 있는 선물이 없어요. 외국인은 지금 들고 있는 선물이 없다고요. 누적으로는 완전 제로입니다. 그 얘기는 매수해도 되고 매도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이제 상방 쪽으로 포지션을 짜는 행동이 되는 거고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반대로 하방 포지션을 다시 추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이틀 동안에 6천억, 한 7천억 가까운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그걸 보고 야 드디어 외국인이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돈이 쌓인 게 아니에요. 청산을 한 거지. 그래서 딱히 큰 의미는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10월 달에 현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10월 달에 들어온 현물을 보면 금융투자 즉 증권에서 1조 1천억 원을 산 거 빼고는
외국인은 여전히 2조 8,300 2조 8,344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현물을.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절대 그 매도 포지션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물을 매도하고요, 공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은 안 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1도 없어요. 현물 매도 2조 8천억에 공매도가 37조가 넘는데, 예. 그러면 37조에 2조 8천억을 더하면 40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40조를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죠? 그냥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계속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오르더라도 딱히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매도를 청산하거나 아니면 선물 매도를 풀어야 되는데, 선물 매도는 풀었죠. 순매수는 아니어도 선물 매도는 풀었어요. 근데 공매도는 여전히 하루에 3,300억 원씩 해요. 그러니까 3,300억 원씩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만기가 없는 선물 매도를 3,300억씩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외국인이 매일매일 3,300억씩 선물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포지션은 누적으로 계속 하방에 쌓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는 것만큼은 반등을 해주겠지만, 결과적으로 반등을 해도 반등하는 기간 동안 공매도를 계속 쌓고 현물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매수를 하는 순간만큼은 오르고 선물 매수를 빼버리면 다시 쏟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돈의 흐름은 반등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승으로 완전히 턴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월봉은 하락 추세에 들어가서 12월 달까지는 하락을 이어가야 되고, 그 와중에 주봉도 앞으로 2주 동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락 추세는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무지 힘들어요. 이건 매도 자리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 보셔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보면 내일, 보수적으로 보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를 가정하시고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그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관찰해 보시고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